서울 구로을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김기춘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도 대통령께 조언을 하시거나 자문을 하십니까?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7인회 멤버로 청와대를 얼마 전에 갔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7인의 멤버가 아니고 전직 국회의장님들 또 상임 고문하고 갔습니다. 그 자리에 가셔서 무슨 얘기를 하셨나요? 그 자리에 가서 아니면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처신하시고 또 대국민 사과도 하시고 좋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이후에는 전혀 뭐 네. 조언이나 자문을 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오전에 비서실장으로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이 말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요. 2014년도가 제가 원내대표를 했을 때인데 이때 그 조윤선 정무수석 그리고 이완구 원내대표 제 상대방이었죠. 네. 이완구 원내대표가 제 앞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많이 걸었습니다. 네. 전화하시는 음성을 제가 한 절반 정도는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김영환 비망록에 나오는 지시사항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오늘 김경진 의원이 문제 제기했던 세월호 관련 건도 그 일이 있은 후에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통해서 또 카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막 유포되고 이 세월호의 시신을 구하는 것에 예산이 얼마 든다는 둥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그런 카톡을 받아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그 당시에 왕 실장으로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하면 무조건 실장님이 연락이 안 됩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이게 답변이었거든요. 조윤선 정무수석을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그냥 전화 교환수 역할 정도밖에 하는 것이 없구나라고 농담까지 했었습니다. 그래도 지시를 하신 적이 없나요? 제가 직접 들었는데. 지시를 전혀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무슨 시신 인양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시를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따라서 그런 지시를 제가 한 일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령 시신을 인양하지 않으면 오히려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발언은 취소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비망록에 있는 그 김영환 수석의 비망록에 있는 그 제가 원내대표 하던 기간 동안에 비서실장님이라고 그 장자가 쓰여진 그 일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한 제 앞에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전화를 하신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정말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이 사회의 원로로서 굉장히 잘못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모두가 다 제 지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간혹 제 지시도 있을 겁니다. 네. 발언을 다시 번복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요. 자, 2014년 4월 5월경에 최순실 지시로 비서실장 공간에서 김기춘 실장을 만났다. 차은택 증인 이렇게 맞죠? 네, 한 6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경이죠. 네네. 6월경. 네. 자, 이때 몇 분이나 만났습니까? 저하고 그 제가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정성근. 네네, 그분하고 김종창하고 셋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이나 만났죠? 한 10여 분 정도 됐습니다. 이때 김기춘 실장이 인사위원장이었죠. 네. 네. 우선 저는 이제 인사위원장이셨죠. 인사위원장은 맞는데요. 네. 이 세 사람이 동시에 만난 것은 아닙니다. 따로 만났습니다. 그럼 지금 서로 옆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네, 이건 지금 인사위원장이었죠. 제가 왜 인사위원장이었냐고 질문을 드리냐면 네. 자, 이때가 제가 원내대표 시절이에요. 그리고 정성근 문체부 장관 내정자가 중간에 포기를 했죠. 제가 그때 그 당시에 7월 달에 대통령께 가서 총리 두 분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이분도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인사위원장 본인의 책임입니다. 이런 인사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민정수석과 인사위원장이 이런 어떤 것을 다 조사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정성근 당시 문체부 장관 내정자가 왔으면 이 사람 누구 소개로 왔냐? 당연히 질문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정성근 후보도 대통령께서 정성근을 만나봐라 해서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그걸 보고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만나라 그러면 무조건 다 그 사람 장관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선 그래야 장관을 만들기 전에 임관을 시키기 전에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면담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차관과 장관 후보들을 면담해서 그중 하나가 정성근 씨였고 그 뒤에 여러 가지 검증 과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자, 차은택 증인. 네. 그때 김기춘 실장께서 누구 네. 소개로 왔냐 이런 질문 안 하셨나요? 그냥 그 어르신께 말씀을 들었다라고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네. 네. 제 질문은 인사위원장이자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책임이 비서실장한테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사위원장한테도 있는 거고요. 그런 그 책임을 비껴가려고 하시는 건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인사위원장이 여러 가지 인사를 잘 보자 못한 책임은 제가 통감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진들은 대통령에게 아니면 아니라는 말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기춘 실장처럼 문고리 3인방에게 전화해서 대통령 지금 상황이 어떠시냐, 내가 올라가도 되겠냐 안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고 모든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세월호의 7시간이 저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 틀립니까? 문고리 3인방에게 제가 물어보고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 비서실장이 그 세월호가 물에 빠진 그 장면을 보셨습니까? 텔레비전에서? 네, YTN을 대통령한테 쫓아가지 않으셨어요? 그때 안보실장이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었고 저희들은 서면으로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박영선 의원님 진행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종범, 정호성 증인의 거부 의사 표시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출석 거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국회 모욕죄를 적용하고 이와 별개로 정인들이 청문회장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 출석을 요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정인 중 장시호 정인은 출석 의사를 밝혔고 지금 청문회장으로 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행명령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국회 입법조사관과 경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신문 조사에 있어서 특히 김종 정인 같은 경우는 답변하실 때 이렇게 고개를 들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전 신문 조사에 이어서 새누리당 이만희 위원 신문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초만 먼저 좀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조금만 끊었다가. 자, 지난 청와대 기관 보고에서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둘러싸고 본 위원이 경호 차장에게 당일 대통령님의 관저에 출입한 내부인이든 외부인이든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출입한 사실이 있느냐에 대한 질의가 있었을 때 경호 차장이
신모 대위가 가글을 갖다 준 것 외에는 없었다는 증언을 했었습니다.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그 증언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탄핵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더 숨기고 무엇을 더 가려야 될 것이 있었던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도 진심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시작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이거 한번 봐주시죠. 앞에 증인들. 우리가 이번에 우리 이 문제가 됐던 미르재단 또 K스포츠 재단이 결국은 크게는 문화와 체육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재단도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국정조사에서 보면은 문화계 분야는 차은택 증인, 스포츠 분야는 고영태 증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레이그라운드라든지 더 블루케이라든지 그런 사적인 기업을 만들어서 문화융성과 체육의 진흥을 위한 국가사업에서 본인들의 사익을 채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그런 측근들의 전횡을, 농단을 막아야 될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오히려 이들을 비호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이 저는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고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불거진 데 대해서 진행된 데서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차은택 증인. 네. 14년 4월 네. 고영태 증인의 소개로 최순실을 만나고 14년도 8월에 문화융성위원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 봐주시죠. 문체부 장관 전 김종덕, 전 청와대 교문수석 김상률, 전 콘텐츠진흥원장 송성각, 미르재단의 사무총장 이승환, 김성현 모두 본인하고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본인이 최순실을 통해서 장관, 교문수석, 콘텐츠원장 등등의 공직에 추천을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전 질의에서 플레이그라운드는 본인과 상관없는 회사고 최순실 회사라고 진술했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표 있는 대표로 있는 김홍탁이는 누굽니까? 정인의 고등학교 동창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굽니까? 그냥 일하면서 알게 된 지인입니다. 그러면 같은 업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고영태 증인과 최순실의 관계는 어떤 사이였다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관계는 남녀 관계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영태 증인 대답해 보시죠. 네, 절대 그런 관계 아니었습니다. 차은택과 최순실 씨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다고 보고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시켜주고, 그냥 일하는 관계로 저는 알고, 그 뒤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차은택 씨를. 과거에 우리 고영태 증인 펜싱 선수였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름이 고민우도 있습니까? 가명으로? 고민은 쓰지 않습니다. 지난번 포스코 네, 관련해가지고 네, 거기에 스포츠팀 창단하면서 제출한 본인이 제시한 명함이 고민우라고 되어 있을 때 아닙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어떻게, 뭘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진실만을 말씀해 주실 네네네. 것을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왜 포스코 체육단이 펜싱팀을 창설하기로 했는지, 또 왜 그랜드 코리아 레즈가 하필이면 장애인 펜싱팀을
만들게 됐는지에 대해서 왜 수많은 스포츠 분야 중에서 펜싱 팀일까를 궁금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고영태 정인이 펜싱 국가대표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됐습니다. 고영태 정인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모 종편에서 방영했던 그 의상실 영상, 네. 그 CCTV로 몰래 촬영한 거다 했는데 맞습니까? 네, CCTV로 촬영을 했는데 제가 밑에 뭐 CCTV 작동 중이라 언제부터 그 CCTV를 거기에 설치했죠?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한 14년 가을 정도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CCTV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네. 아니면 그걸 설치한 이유는 뭡니까? 설치한 이유는 그 의상실 자체가 노출이 되면 안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지인들이라든지 이런 나중에 네. 최순실과의 사이가 나빠졌을 때 네. 그것을 이용해서 네. 본인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보호를 위한 그런 수단으로 미리 촬영한 건 아닙니까? 아니, 그런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처음에는 그 일하시는 분이 지인들을 데리고 와서 어떤 그 장소가 공개가 됨으로써 그거를 그런 걸 하지 됐습니다. 말라고 하려고 혹시 해서. 그 설치하는 과정에 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설치를 해라, 이렇게 촬영을 해라, 어떤 조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영상을 모 종편에 넘겨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넘겨준 분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관계는 뭐 지금 좋습니다. 그때도 소개를 받았고 관계는 그냥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아까 다음에 질의를 할 때 시간을 더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만희 의원님 신문조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님 신문조사 해 주십시오.